네, 조합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비노조 본조에서 정책실장으로 일하는 박정호입니다. 두 번째, 총파업에 가야 되는 이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는가? 첫 번째 임금체계 개편을 제기하게 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똑같은 일 아니면 비슷한 일을 하면은 비슷한 임금 수준을 줘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법에도 있습니다. 세 번째, 1, 2유형의 기본급 차이는 적당한가? 그리고 우리 직종의 직무수당은 지금 적당한 수준인가? 1, 2유형의 기본급 차이 20만 원이 많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적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20만 원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피켓팅하고 투쟁에서 따낸 직종수당 2만 원, 5만 원, 7만 원은 정말 우리의 직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최근 들어서 학교 급식실 인력 부족이 심각합니다. 우리 근무 조건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급식실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들어오고 나서도 한 달이 안 돼 그만두거나 방학 때 월급이 안 나오니까 방학 전에 그만두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를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보시죠. 정규직과 학교 비정규직.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규직이라고 하면 공무원 9급 또는 교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의 임금 수준을 근속수당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자동적으로 9급 공무원이 7만 원 또는 교원들은 13만 원씩 호봉제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투쟁에서 3만 9천 원 근속수당을 따냈고 급식비는 이제 15만 원으로 맞췄습니다만은 나머지 복리후생 수당인 명절 상여금 그리고 상여금, 맞춤형 복지비는 여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직급 보조비는 아예 우리가 수당 항목에 없죠. 이래서 결국 우리의 임금 수준은 몇 프로? 60에서 70%. 60%는 특히 방중 비근무자가 교육공무직의 절반이 넘습니다. 60% 초반대, 방학 때 2달 또는 3달이 월급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렇게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 집단교섭을 진행했고 2017년도부터 기본급, 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세 가지 공통항목 중심으로 보시면은 조금씩 삭발하고 단식하고 총파업에서 많이 올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정작 8년간 기본급 인상률은 3.1%, 총액 인상률도 채 5%가 안 되는 4.6% 수준입니다. 직종 직무수당 정말 장기 투쟁해서 천막농성하고 피켓팅 했던데 결과는 2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입니다. 물가가 8%, 7%, 생활물가 최근 들어서 배추가가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정도 임금 수준으로는 실제 우리의 실질 임금, 물가에 대비한 우리의 임금 수준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비슷한 직무에 있는 공공기관에 있는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들의 임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이 급식일도 하시고 사무행정도 하시고 사회복지사도 많이 계시죠. 그리고 시설, 환경미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임금 수준은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서 공무원 9급 대비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1유형에 해당하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같은 직종은 공무원 9급 수준에 맞추라. 그리고 우리 2유형에 해당하는 조리사나 조리실무사, 그리고 사무행정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공무원 9급 대비 93% 또는 96% 수준을 주라. 이렇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도 기본급의 120%, 설과 추석에 나눠서 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기본급이 200만 원이면 얼마? 240만 원을 연간 명절 휴가비로 받고 300만 원이 되면 36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공무원이라고요?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와 비슷한 직무를 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이런 임금 테이블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 2유형에 해당하는 관리직, 기능직이라고 하는 분들이 1유형에서 1호봉에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245만 원, 230만 원 수준에서 시작해서 31단계까지 가서 퇴직하실 때는 370만 원, 360만 원을 받고 퇴직하시고 이 기본급 곱하기 나머지 수당들까지 합해서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받고 나가시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학교 밖 노동자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들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비연대회의, 우리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연대회의로 묶여있는 세계노조가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 2년 전에 연구하고 논의해서 기본급 체계는 단순 통일화해서 단일 연공급으로 가고 임금 수준은 적어도 공정임금 차별 해소되는 방향에서 80에서 90% 수준은 맞추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 임금 테이블이 바로 보이시는 바와 같는 교육공무직의 봉급표를 만든 겁니다. 기본급 수준을 최저임금보다 높이 하고 근속수당을 적어도 5만 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31단계까지 인상하는 수준입니다. 예. 명절 휴가비와 상여금을 공무원 수준에서 맞추고 그 다음 1, 2형 20만 원의 기본급 격차는 연간 12개월로 해서 240만 원은 보존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공무원 9급 대비로 하면은 평균 86% 수준의 임금 수준이 되고요. 공무원들이 31년 동안 9급으로만 머물질 않겠죠. 당연히 8급, 7급 승급을 한다고 하는데 승진을 하게 되죠. 이런 승진을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면은 딱 80.3%가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임금 테이블의 앞으로의 모습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결과 임금 체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4년 정도 장기적 과제를 보면서 차분하게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가야 될 우리 노동조합의 과제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서는 문제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교육공무직의 공정한 임금 수준은 정규직 대비 몇 프로 정도가 되어야 될까? 두 번째는 우리 여러 직종들, 많게는 100개 직종이 넘는 학교 비정규직 직종들 간의 직무가치 차이를 반영한 기본급과 수당 체계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두 문제와 관련돼서 노동조합에서는 노사 임금체계 협의기구를 좀 상설화해서 여기서 한번 필요하면 전체 교직원, 교사 공무원까지 포함한 직무가치 평가를 연구라도 시작을 해보자라는 소박한 요구를 사측에 교육청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장기 로드맵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고 교육청 예산과 관련돼서도 고려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교육감의 의지와 결단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6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 교육감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총파업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결심과 투쟁으로 반드시 올해 우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직무체계 개편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